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 ES센터의 장윤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업 지배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그리고 공시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업 지배구조 원칙, 그리고 공시제도에 따른 작년도 정정 사례, 그리고 올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원칙은 2000년도 초반에 OECD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 지배구조 원칙이라기보다는 모범 사례라고 해서 코드 오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ECD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외에 다양한 국가에도 확산이 되어서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에도 기업 지배구조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원칙은 처음에는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점점 이게 제도화가 돼가면서 이 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comply or explain이라는 제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이 생겨서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부터 한국거래소에 기업 지배구조 공시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도에서는 자율 공시로 도입이 되었지만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였으며 2022년에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그리고 올해에는 자산총액 5천억 이상, 그리고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회사 전체로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산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세종과 같은 법률 자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잘 공시해서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거두고 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원칙과 정책들이 잘 세워져 있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오해 없이 잘 공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의 정정 사례와 올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원칙들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원칙들이 사실 잘 공시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작년에 거래소로부터 정정 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을 갖추었다고 공시하거나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업 지배구조 원칙 그리고 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명문화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보통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이라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유고되었을 때 비상시 정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이런 비상시 유고 정책만으로는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실제로 후보군을 관리하고 후보군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승계 정책이 세워져 있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원칙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게 보통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쓰다 보면 다른 회사의 보고서를 보고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거를 보고 쓰다 보니까 작년 거에 맞춰서 올해 바뀐 거를 깜빡하고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주의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에 대해서 뉴스레터도 써서 안내해 드린 바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독립적인 내부 감사 부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공시가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기업의 실제 관행에 따라서 공시를 하더라도 이게 규정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실제 규정이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 부서라고 하면 실제 업무 규정상 그 감사를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부서의 조직원의 입출입이 내부 감사 기구, 즉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임면 동의권이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업무 전담 지원은 경영진단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감사부서가 경영진단만을 한다, 그래서 내부 감사부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정정 요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빈번하게 정정 요구가 일어나지는 사항들을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삼아서 올해 이 사항들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더 주의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항은 4월과 5월에 걸쳐서 한국거래소에서 실무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의 실무자분들께서는 꼭 잊지 말고 이 거래소 교육에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얘기한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그리고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 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 모두 단일 성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는지입니다. 저희 세종 ES센터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문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크할 기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참고 사례나 피어 그룹을 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공시를 가이드라인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기업의 신뢰를 좀 더 확보하고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기업 지배구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공시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였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잘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를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